네, 9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이 원전 주변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담긴 대규모 탱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7일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이 우리와 이웃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은 부산 지역에도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11년이었죠. 대지진 이후에 지진 해일로 인해서 침수와 전력 공급이 끊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핵연료가 용융되면서 과다 방출된 수소로 인해서 상부 구조물이 폭발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이제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약 1000톤 정도 생성이 되었었죠. 네. 이후에 이런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와 지하수까지 더해지면서 100만 톤, 거기다가 또 매주 한 2,000에서 4,000톤 정도가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은 약 130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이제 바다로 방류할 것으로 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장 탱크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더 이상 그렇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2011년이었죠. 그 당시에도 무단으로 방류를 한 바도 있고요. 네네. 2013년에도 바다로 방류를 하고 나서 뒤늦게 국제사회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이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상당히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저희 환경단체들은 2019년 그리고 뭐 8월 2020년 초에도 이러한 계획들이 알려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어왔는데요. 예. 이렇게 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오염수가 예. 이제 도쿄전력에 의하면 2013년 8월에 그 저장 탱크 바닥 표면의 방사선 양이 예. 시간당 최대 2200mS까지 확인이 된 것으로 예. 파악됩니다. 이 양은 사람이 한 3시간 동안만 노출되더라도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네. 물론 도쿄전력이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알프스라고 전해져 있죠. 예. 이러한 이제 시설을 통해서 약 60여 가지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핵종을 제거한 오염수 같은 경우는 방류해도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60 같은 그러한 방사성 물질은 2차 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삼중 수소도 이제 방류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희석을 해서 내보내겠다라는 입장인데 2차 정화 작업을 하더라도 방사선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고요. 그러한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2차 정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860조에 달하는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 수소의 경우에는 희석을 한다 하더라도 총량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 생태계에 방류를 하게 되면은 네. 매우 치명적인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에는 이게 네.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처리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10만 년의 책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년의 책임이. 예, 사용 핵연료의 경우에도 지금 뭐 핵연료 다발이 이렇게 원자로 안에
소 내에 이렇게 뭐 임시 저장 네. 시설 형태로 이제 그냥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방사성 오염수 같은 경우도 오염 탱크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희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워낙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세슘의 경우에도 30년이면 그래도 뭐 최소한 500년은 지나야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저장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방류가 돼서 바다가 오염될 경우에는 저희 부산도 뭐 영향을 받지 그렇죠.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이제 확산 모델링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실험을 한 결과 보면은 뭐 100일 이내, 뭐 1년 이내, 5, 6년, 10년까지도 오염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류, 역류로 인해서 남해와 동해안에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후쿠시마 대학에 의하면은 연구에 의하면은 1년 만에 동해안으로 동해안 바다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네. 지난 2013년에 독일의 칼 연구소하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모델링을 해봤었는데요. 쿠로시오 난류로 인해서 태평양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확산이 흘러가고요. 되겠죠. 예. 확산이 되더라도 네. 또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가 있고 또 해양에는 현장에는 엄청난 일의 역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동해나 남해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제주도 해안부터 동해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네. 그림 설명이 있었는데 글쎄요. 그러면 이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좀 네. 어려운 부분이죠. 네. 이제 실제로는 유엔의 이제 해양법 협약이라든가 네. 또 런던 의정서에 의하면 해양 오염이라든가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일본이 지키고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이 1차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태평양 연안 국가, 도시 국가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특히 이제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들, 특히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이런 여론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지난 6월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이런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거나 시민들 그리고 국가들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이제 논의나 이런 협의 속에서 그래도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찾는 그런 것이 우선일 텐데 이렇게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방류를 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네.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정부는 2018년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와 요구 사항을 일본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입장서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 생각입니다. 네. 여러 이제 한일 간 국장급 협의도 있고요.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원회의 양자회의, 혹은 국제원자력 규제자 회의 등 여러 가지 다 채널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채널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의 어떤 우려와 걱정을 좀 전달을 하고 특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좀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라든지 안 되면 저희는 이제 일본산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어떤 또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